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거나 제대로 이러한 범죄를 알지 못하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이렇게 금전을 잃게 되는 피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과 같은 행위를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한 후에 범죄에 가담을 하게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안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모르고 하였던 행위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케이스가 많으며 선처를 통하여 감형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률가와 함께 전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럿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보통 전화 상담원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전화 상담원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인출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그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어렵고 힘든 점이 없이 그저 간단한 파트타임 잡으로 높은 수당을 주는 것에 현혹되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겨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간단하면서도 높은 수당을 준다는 일은 무언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너무도 당혹스러워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대여해 준 것이라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과 같이 알바를 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라면 더욱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것인데 이는 사기방조죄나 사기죄에 당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먼저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대여해준 경우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 가담이 아닌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 사기방조죄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담의 정도나 피해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되며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인용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매우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같은 혐의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는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된 당시 그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지게 되어
자칫 생각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범죄인 만큼 구속되어 수사가 진척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는 행위로 인하여 이렇게 금전적인 타격까지 받게 된다면 너무나 원통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확실하게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경찰에서는 이미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수사를 진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찰의 압박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후에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안에 연결된 것이라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